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 이후 끊임없이 보유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할 대표적인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완화되어 6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종부세의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 인상되었고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0.6%에서 2.8%가 인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유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비해 조금은 덜 조명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세의 90% 수준까지 인상한다고 2020년 11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매년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해 95%, 2022년 10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개별 공시가격 영향을 주는 내년 전국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가격 변동률 조사 결과 10.16% 인상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유세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보유세는 과세당국이 부과 고지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비해 다소 등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 이후 연일 종부세 폭탄 논란이 일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으로 이제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부동산세를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작년에 560만원 납부한 종부세가 올해 무려 17배인 9,492만 원이 부과되었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서 그 대응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고민 끝에 종부세의 계산 구조를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는 데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세부담의 구조를 알아야 절세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현재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 금액은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요. 기준시가란 국가가 종부세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결정 고시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서 시세의 90%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조세나 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기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세 반영률로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시세의 90%에 이를 때까지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보유자별로 즉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이나 농지, 도로 등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장이나 상가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그 부속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 공시가격의 합산 금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금액을 보면 주택은 6억 원, 1주택자는 11억 원까지입니다. 나대지나 잡종지처럼 종합합산 과세가 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상가, 부수토지 등 사업용 토지로서 별도 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80억 원,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앞서 설명드린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가나 공장의 부속 토지는 과세 기준금액이 80억 원으로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가나 공장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종부세는 한번 내고 싶네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같이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보고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종부세가 과세될까 여부입니다. 중개업 실무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 사용 상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구청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 또는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업무용에서 주택분으로 과세하도록 별도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주택분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다른 주택과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의 부속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 기준금액이 80억 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 현실적으로 종부세는 과세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입니다. 주택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일 텐데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주택의 범위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또는 그 부수토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 종부세로 과세됩니다.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 후 토지분에 해당하는 개별주택 가격이 과세 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관련 대략적인 내용을 짚어보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공시되는데요.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중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포털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검색 후 조회하면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국의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 후 과세 기준금액을 빼주는데요. 과세 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입니다. 과세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 금액 초과한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면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일종의 정책적 비율입니다. 당초는 80%였으나 매년 5%씩 상향 조정해서 올해는 95%, 2022년인 내년에는 100%가 적용되어 내년부터는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보유주택수에 따라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완화되어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 경우에는 2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고요. 소재지역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양도소득세율 구조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을 차감해주게 됩니다.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액이 산출되면 여기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재산세 상당량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종부세에서 공제해주는 재산세는 순수 재산세만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산출 세액이 나오면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 초과 금액을 빼주게 되는데요. 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 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령별에 따라 20%에서 4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또한 1세대 1주택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 보유 연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20%에서 5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보유기간별로 20%에서 5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중복 적용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고령자 세액공제 최대 40%,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50%까지 합하면 최대 9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중복공제 한도를 최대 80%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택 공시가격의 갑작스런 상승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것도 2020년도까지는 150%, 200%, 300% 등 3단계로 구분 적용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150%와 300% 2단계로 축소 구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한율을 1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에게는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2주택자나 지역불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종부세 납부세액이 정해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납부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300%를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소득세처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금액 6억 원을 11억 원으로 상향 적용하고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종합부동산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법인 소유주택은 중과 대상입니다.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주택 등록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임대주택 합산 배제 적용 요건을 보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그것도 수도권이나 그렇고 지방 중소도시는 3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이다 보니 당연히 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모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도 불가하며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할지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어째저째해서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1주택에 반드시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을 관할 세무서에 합산 배제 신고를 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부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11억 원의 과세 기준 금액과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개인별로 6억 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납부하거나 또는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 기준 금액 11억 원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주택자 과세 방식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합산 배제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과세 방식 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도 가능합니다. 종부세에 있어 다주택자 판정 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상속주택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 적용과 세부담 상한율이 커지게 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20% 이하,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종부세 절세 방안도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설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요건에 적합해서 신규로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고 공정시작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세부담 상한율 인상 등으로 갈수록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부세는 세율 구조를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한다는 표현이 좀 거시기 합니다만 종부세의 세율 구조를 잘 인지하고 다주택자라면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를 통한 명의 분산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증여 시에는 단순히 증여세뿐만 아니라 반드시 취득세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주택을 처분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큰 리스크가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560여만 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농특세 포함 총 9,490여만 원이 부과되었는데요. 이처럼 종부세가 폭탄이 되는 이유는 2021년 부과분부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함으로써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과세 기준금액 6억 원을 별도 적용받고 세율과 세부담 상한율도 개인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17 부동산 대책 이후 2021년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부 특정 법인을 제외한 일반 법인 소유주택은 과세기준금액 6억 원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주택이 한 채라도 있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은 2021년 부과분부터 6단계 누진세율이 아닌 보유주택수에 따라 3%와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150%와 300%의 세부담 상한율의 적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법인은 전년도 종부세 부과액과 무관하게 산출세액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도 양도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보유하는 것 또한 결코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종부세는 취득세처럼 한 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과세 기준일을 피해 취득하고 처분해야 할 것이며 투자 수익을 따져 보유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